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이 쓰리고 많이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네. 남이 잘 돼도 배가 아픕니다. 네. 속 편히 사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장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인들 가운데서도 100명 중에 86명이 크고 작은 위장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시로 생겼다 사라지는 위염. 암의 씨앗이 되는지 아는지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소화기내과 이시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이성입니다. 여름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파리가 좀 성가시죠? 네. 그런데 이 파리가 생각보다 더 지저분하다 그래요. 네. 다리와 날개에 600여 종이 넘는 박테리아가 네. 서식하고 있대요. 네, 이 또 파리가 옮기는 유해 세균 중에는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생활 속 위 건강을 망치는 요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질병의 진단을 늦게 하고 치료를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속이 쓰리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위장 내의 위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위산은 산도가 2 정도로 굉장히 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쓰림이 있을 때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복용하더라도 산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세기 초에 네.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음식을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치료는 시작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쓰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위내시경 등의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간이된 음식을 일체 먹으면 안 된다. OX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술 후 식이의 원칙은 적은 양을 자주 복용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위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수술 이후 나타나는 체중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양념된 음식이나 간이 된 음식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체중 감소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산균을 먹어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건 맞았군요. 유산균을 복용하면 네.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헬리코박터 수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항생제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그다음에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항생제를 복용할 때 유산균을 같이 복용을 하면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의미 있게 줄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유산균은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대장 건강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위내시경 검진 성인이 되면 한두 번쯤을 해보셨을 때고 네. 40대 이상으로 가면요 국가검진으로도 위내시경을 하는데요. 이 내시경 검진 결과를 보면요 위험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란성이니 표재성이니 하던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위험의 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는 시드니 분류입니다. 시드니 분류는 유관적 소견에 따라서 출혈성 위험, 화농성 위험, 위축성 위험, 비대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 분류를 하는데 위험의 정도와 그 범위에 따라서 위험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고 조직검사 시행 이후에 위암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와 그 범위 그리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위험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위암인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위암에 취약하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 어느 정도 되는지요? 위암은
다른 암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순위를 보면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인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발생해서 위암은 남자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여성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이런 암의 발생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과 2015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위암의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대로 급격한 감소는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무적인 현상은 90년대와 지금 위암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의미 있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위암을 빨리 발견하고 위암의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기존의 치료법이 개량되면서 치료 5년 생존율이 의미 있는 증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보고된 위암 수검률을 보면 남자 여자 공이 70% 정도 위암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약 60% 정도만의 환자가 위암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 한 10년 전쯤에요. M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하얀 거탑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그렇죠. 배우 네. 김명민 씨가 나와서 했던 건데요. 일본 원작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원래는 위암 조기 진단 사업 총책임자에서 병원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요. 결국에는 본인이 위암이 걸려서 좌절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역질이 좀 나오는데요. 이 구역질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이 암이 깊어지거든요. 이 스토리 상에서는요. 이 실제 위암은 어떤 증상으로 암을 경고하고 있나요? 위암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소화불량, 속쓰림, 상복부 불쾌감, 통증, 위장의 팽만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암이 말기가 되도록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위암에 대한 검진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혈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PPT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위장의 점막에서 돌출된 병변인 용종이 있거나 네. 오른쪽과 같이 위장의 점막에서 이렇게 깊이 파인 궤양성 병변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이 병변이 어떤 병변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내시경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내시경은 긴 관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장비로서 입안에서 시작해서 식도, 위, 네. 12장까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검사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입안 쪽에서 가장 표면인 점막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도 쪽에 점막과 위장의 점막 그리고 12지장의 점막에 용종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선종, 위암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결혼을 미룬 혼밥 세대들이 늘면서 젊은 층들의 위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네. 위염 정도 쉽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염이 위암으로 실제 발전되는 겁니까? 위염도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위염은 보통 만성 위염 단계를 거쳐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 위암인 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상피화생이
선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암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대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자기가 몇 기 정도인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네. 위암이 위장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1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암이 위장 주위로 전이된 경우를 2기, 3기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4기는 위암이 이미 아주 먼 곳이나 간이나 폐 정도로 전이된 경우를 4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4기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 이후에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후는 5년 생존율이 약 10%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2기나 3기 정도로 진단이 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1기로 진단된 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인 경우에는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은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기위암 단계에서 진단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른 진단이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암으로 진단되면 위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검사, 복부 CT, 펫 CT 등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할 때 위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시기적인 어떤 그런 뭐 효과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 사업으로 내시경 검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상피 화생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장상피 화생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1년마다 해서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험 증세가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요, 같이 동반 증상으로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소화 불량이나 혹은 이런 만성 위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구부정한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등, 어깨, 가슴 쪽이 앞쪽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 네. 위장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등의 장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없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위험도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 여러 가지 근육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소화기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위암을 빨리 발견하면 수술도 쉽고요. 생존율도 95%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위암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데요. 네. 위암도 병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위암은 전통적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완치적 절제 수술, 즉 치료의 효과와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 즉 삶의 질 간의 둘을 잘 조화시켜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완치적 절제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치적 절제가 가능한 것은 지금은 수술적 치료와 내시경적 치료가 완치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환자에서 내시경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위암의 분화도와 침륜 깊이, 크기, 궤양의 유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시경 치료를 할 환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생긴 깊이 파인
병변을 궤양이라고 하는데 궤양이 없는 경우에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네. 크기는 2cm보다 작은 경우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침륜 깊이는 위암이 보통 위장은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잔막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층인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화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 것인데 분화도가 좋을수록 암의 악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분화도가 좋고 침륜 깊이가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ECM보다 작고 궤양이 없는 경우에서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게 가장 초기 증세네요. 맞습니다. 네. 가장 초기에서 내시경 절제를 하면 수술과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내시경 치료는 용종을 절제하는 용종 절제술이 있겠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위장에는 점막층과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있는데 네. 병변이 있는 점막을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 그리고 위암이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점막하 박리술로 치료해 볼 수 있으며 연세가 많으시거나 출혈이 굉장히 많은 환자인 경우에는 종양 소작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본 슬라이드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점막층에 병변이 생긴 경우 점막 하층에 푸른색의 특수액을 주입을 한 이후 네. 병변을 띄우게 되고 이 띄운 병변을 올가미로 잡아서 전기로 통전하면 간단하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술기입니다. 네. 네. 본 슬라이드는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로 큰 위장에 네. 용종이 발견이 되었고 특수액을 넣어서 병변을 띄운 다음에 네. 올가미를 잡아서 통전시키고 출혈 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네. 물론 클립으로 향후에 출혈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면 출혈도 예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다양한 부위에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는 사진입니다. 네. 위장의 체부뿐만 아니라 위쪽 병변 그리고 식도와 위장이 접합되어 있는 병변 그리고 병변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주위에 마킹을 하고 크게 병변을 잡아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시경 점막 절제술은 어느 정도 병변이 큰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병변이 큰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같이 점막 하층에 푸른색의 특수액을 넣은 다음에 올가미로 바로 잡지 않고 내시경용 나이프를 사용해서 점막하를 박리함으로써 굉장히 큰 병변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네. 본 시술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병변 주위에 치료할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영어로는 마킹이라고 하고요. 네. 마킹한 이후에는 점막 절제술과 똑같이 점막 하층에 특수액을 넣어서 병변을 띄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병변 주위를 내시경용 나이프, 절개도를 이용해서 자르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단계로 점막 하층에 박리를 시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내시경용 나이프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에게 출혈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효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절제된 표본은 고정을 해서 병리과로 보내지면 병리과에서는 2mm 간격으로 병변을 잘라서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봐서 암이 어느 정도까지 침범되어 있는지 네. 크기가 몇 cm 정도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독을
하게 되며 그 분화도와 침륜 깊이, 완전 절제, 림프관 절제 유무에 따라서 완치 절제,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 절제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분화도가 좋게 나오고 침륜 깊이가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내시경적으로 병변이 깨끗하게 다 제거되었고 림프관 침범이나 혈관 침범, 신경계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완치 절제라고 하여서 위 절제술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비교적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기질 종양, 즉 점막하 종양도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이용해서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시경 치료가 발전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절개가 아니라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자는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술 기간 동안에는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보통 깨고 나면 교수님 시술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환자도 네.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잠자면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런 장점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 내시경 수술이? 아무래도 내시경 수술은 위암 수술과 직접 네. 비교해 보면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의 수술은 만약 위암이 위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위의 3분의 2 정도를 네. 절개를 하는 위하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위암이 위장의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모두 잘라내야 되는 위전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시경 시술은 이런 절제술 없이 병변만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나면 약 10% 정도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인 덤핑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덤핑 증후군은 수술 후 음식을 먹었을 때 복통이 있고 식은땀이 나고 네. 그다음에 어지러운 증상 등 환자가 수술 이후에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피로감, 설사, 신물, 장유착으로 인한 복통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시경 치료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입원 기간이 현저히 짧고 네. 수술 합병증 등이 적고 흉터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 식사가 자유롭고 완치 절제 시에는 위절제술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위절제술과 내시경 치료 이외에도 항상 재발에 유의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위 주위의 림프절이나 간이나 폐로, 사기로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치료했는 부위 이외에 국소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빨리 찾고 빨리 다시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4기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1, 2, 3기는 무조건 이런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2기나 3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위암이 위장 주위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2기나 3기는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없고요. 아예 위절제 수술을 네, 위절제 수술로 가는 것이 네. 완치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1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